개장 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태민 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흐름 출발을 볼까요? 네. 오늘은 하이드로 리튬은 좀 빠지고 어반 리튬은 상승폭이 크고요. 왜 전반적으로 좀 테슬라가 어제 6% 빠져서 그런지 하락 출발, 또 어제 좀 뜨겁기도 했었고요. 2차 전지가 아침엔 약세 출발입니다. 장중에는 좀 변화가 있겠죠. 엔터주도 좀 플러스네요. 바이오니아가 탈모 하나 화장품이 올 상반기에 유럽에 출시된다, 이런 얘기 아침에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성 디스플레이가 8.7세대죠. 네, 신규 투자 오늘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OLED, 덕산 네오록스,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좀 연기를 하면서 PNH 테크닉인 이렇게 쭉 장중에 많이 빠졌었죠. LG 계열의 OLED 관련주들이 많이 빠졌었는데, 덕산 네오록스도 어제 빠졌습니다만 오늘 다시 고개를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출발사고 바이오니아는 탈모 화장품 유럽 출시 얘기가 오늘 다시 아침에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소부장들은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조금 강세고요. 그 외에는 약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계림님, CULX가 뭔 약자냐요? CU, 이건 전웅입니다. LX는 L은 리튬이고요. X는 익스트랙션, 리튬을 추출하는 전웅 박사, 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웅의 리튬, 네, 리튬 익스트랙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IT 쪽은 조금 혼조건이네요. 혼조건이고, 네, 오늘은 딱히 없군요. 게임주들이 오늘 좀 플러스네요. 게임주들이 어제 넥슨 게임즈가 블루 아카이브가 중국에서 지금 사전 예약 1위다,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넥슨 게임즈가 어제부터 좀 강세입니다. 그래서 블루 아카이브는 나온 지 얼마 안 된 게임이라서, 근데 일본풍 게임이라서 중국에 통할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제가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엔터 쪽은요, 오늘 엔터 쪽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고요. YG 엔터가 그 중에 제일 기관 수급이 좋아요. 네. 엔터 중에는 YG 엔터가, 그래서 YG는요, 이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그 블랙핑크가 재계약을 했다 그러면 YG 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여기서 50% 정도는 수직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 YG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저랑 계속 소통하면서 제가 필요한 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들의 우리 커뮤니티가 고급 정보가 우리가 늘 좀 찾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저희 또 제 카페라든지 제 방송을 들으신 분이 다들 학식이 높으셔가지고 차트 보고 막 이런 사람들은 근처도 못 돕니다. 보셨겠지만 이런 자료를 제가 뭐 알기 쉽게 한다고 적기는 적었지만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몇 안 될 겁니다.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데, 제가 이 자료들 쭉 보면서 이 자료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은 다 학식이 있으신 분이고 좀 공부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제 커뮤니티는 아주 뭐랄까 학식이 있으신 고급 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커뮤니티를 잘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좀 YG와 관계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 다음에요, 네. 오늘은 뭐 파마 리서치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좀 플러스가 돋보이네요. 조선주도 오늘 좀 플러스고요. 방산주 하나에어로 방산주들 돋보이면, 제가 뭐 계속 방산도 강조를 드렸지만 올해
우리나라에서 보면 일단 2차 전지 앞으로 전 세계가 미국도 뭐 경기 침체가 올 거고 전체 우리나라도 그렇지 앞으로 경기 침체를 본격적으로 맞는데 그 중에는 2차 전지는 그래도 모든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니까 여전히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산 지난 30년 동안 사실 방위 산업 비즈니스는 지난 30년 동안 불황이었거든요. 그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네, 방위 산업은 완전히 찬밥이 되는데 이제 신백년으로 가면서 다시 대호황을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방산, 그 다음에 엔터도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막 공연도 못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개 사업은 올해도 유망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는 이쪽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할 그 맥락에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뭐 우리나라의 로키드 마틴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IG 넥스원, 현대로템, 풍산 이 정도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펀드 같으면 좋겠죠. 제가 펀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런 거 사놓겠죠. 자, 2차 전지를 보니까요. 오늘은 SKC 동박, 어제 동박주들이 좀 빠졌는데, 오늘 동박은 오늘 좀 플러스 나고, 네. 그 다음, SKI 테크놀로지. 분리막 좀 플러스 나네요. 그 다음에 오늘은 어반리튬과 하이드로리튬이 오늘은 좀 엇갈립니다. 어반리튬이 어제 특허와 관련해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이오 음극재. 제이오도 제가 차 설명 드렸죠. 그 다음에 하네요. 지혜는 에너지도 조금 뭐 뉴스가 좀 나는데요. 거시기 합니다. 제가 별도로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 그동안 의견 보셨듯이 제가 그동안 주장드렸던 건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그 객관적인 과학 근거가 없는 회사들은 제가 별로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뭐 하더라, 차트가 어떻더라 이런 얘기 제가 안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년 추석부터 하이드로리튬, 얼바니튬 말씀드렸지만 그 출발은 네, 머스크의 수산화 리튬 정제가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다. 그 말 때문에 제가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동안 쭉 여러분께 알려드렸지 제 감이나 차트나 이런 거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 2차 전지는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좀 지식들이 중요한 거지. 네, 카드라 이런 거는 좀 조심해. 요즘 그게 굉장히 많아요. 뭐도 뭐 한다더라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거는 전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FNF도 1분기 실적이 막 고만고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조금 나왔고요.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또 이제 그 케미칼 쪽은 좀 안 좋겠죠. 네. 바이오들은 고만고만합니다. 바이오가 이번에 셀리버리가 크게 충격을 줬죠. 그래서 지금은 돈이 없는 회사, 돈을 못 버는 회사는 고금리 경기 침체 장세가 오면 적극적으로 피해야 된다. 그래서 돈 없는 회사, 돈을 못 버는 회사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동차 조금 플러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의 천병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네, 미국, 유럽에서 잘 팔립니다. 유독 중국에 안 팔리는데요. 다 중국이 관변, 중국에도 또 관변 또 댓글 부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뭐 안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걸로 다 통제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중국만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이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어반리튬 상승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침에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남양밀크님 폐배터리 염호에 대한 제품은 언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 앞으로 지켜봐야죠.
특허가 있다는 것은, 특허가 있는 거 단 기술이 있어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뭐 한다고 나오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될 일이 천지 아니겠습니까? 전웅 박사는 2010년부터 포스코 산하연구원에서 리튬 추출을 총괄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박사 학위도 받았고 특허도 100개 넘게 가지고 있는 워커홀릭이기도 하고요. 그런 데서 일해도 뭐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어느 순간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그 상장사가 갑자기 뭘 한다. 네, 정말 좀 그 시기합니다. 네. 앞으로 한번 제가 계속 지켜보고 나올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도 지켜보자. 계속 일단 지금까지는 긍정적, 아주 긍정적이고, 근데 계속 객관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객관적으로 지켜보다가 분석하고 하다가 만약에 의심나는 일이 생긴다. 그럼 제가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네, 위메이드 제가 막 그 좋아하다가 드레이코 같이 떨어지면서 제가 눈밖에 내버렸듯이 계속 추적하고 공부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우리는 윤영님 산에 갑니다. 부럽습니다. 오늘은 산에 가셔야 돼요. 내일은 비도 내리고 강풍도 분다고 합니다. 그다음 진서님, NET 인정 특혜 인정받은 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NET 우리나라부터 신기술 인정받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이게 주식 시장에서 그게 부각된 적은 없어서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리어리가 플러스 나는군요. 주도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중앙 DNM. 네. 오늘은 JO 강세가 좀 또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그렇고 시장은 좀 개별 재료주의 쪽 오늘 보면 바이오니아 탈모 화장품들 움직이고요.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시장은. 자, 외국인이 오늘 양시장에 환율이 역시 오르니까 코스피에 대해 순매도 출발이거든요. 자,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게요. 지금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참 배가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결국 외국인들이 환율에 반응하고 있다. 지금 환율이 오늘은 8원 정도 빠졌군요. 8원 빠졌는데 어제 좀 많이 올라서 1300원 훌쩍 넘었으니까 외국인의 순매수가 위축되고 있다. 계속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이 요즘 보면 삼성전자는 사도 하이닉스는 좀 팝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모든 게 열이죠. 자본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로 봐서는 좀 대형주는 힘들겠다. 코스피는 지금 0.4% 상승은 중입니다. 요즘 움직임이 별로 없다 보니까 0.4%라도 차트는 엄청 크게 나오네요. 코스닥은요. 코스닥도 외국인 순매도 출발인데 그래도 평소보다는 막 그렇게 크다고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분위기면 종목들이 움직이기는 좀 좋은 환경이다. 네, 우리 뒷방님께 설명해 주신 신기술은 공공기관 구매에 수익계약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플러스가 있다. 우리 하리어리에는 안 맞겠네요. 하리어리야 국가적 명운이라서 공공기관을 떠나서 지금 6개 양극재 업체가 탈중국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빨리 하리어리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그런 것들 좀 기술 개발해서 양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양산하고 있는 회사는 하리어리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포스코가 짓고 있는 포스코도 제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포스코도 여기 이슈 번쩍 들어가시면요.
포스코의 2차 전지에 관해서 업종 테마에 제가 넣어놨나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제가 해놨습니다. 이제 제 설명을 아까 개장 전 방송 설명 듣고 보시면 보이죠? 지금 짓고 있는 게 요겁니다. 리튬 광석에서 율촌. 요걸 원래 2023년에 10월에 준공하겠다 했는데 요거는 될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리튬 광석에서, 리튬 광석은 굉장히 단가가 많이 든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요거를 지금 우선 짓고 있습니다. 근데 리튬 염수, 음브레 모이랬더니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네, 인프라 비용, 도로 건설에 돈이 다 들어갑니다. 해발 4,000m이기 때문에. 그래서 탱크로리에 싣고 네, 열심히 해안가에 있는 공장까지 옮겨야 되잖아요. 또 트럭이 다니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인프라 비용 때문에 지금 우브레 모이레트도 수익성이 얼마나 될지는 어쨌거나 이런 걸 해서라도 우리 다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우리 하대표 설명한 걸 우리 애청자님 이해를 하시겠죠. 여러분 대한민국 투자자의 0.01% 정도 되실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이. 다른 분들은 몰라요. 뭐 버스커가 뭐 잘하겠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았는데 어쨌거나 이 공장이 완공되면 한 2024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수산화 리튬이 나올 수 있겠는데 과연 초고순도, 배터리급 초고순도가 나올 수 있느냐는 또 기술의 문제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도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네. 이 수산화 리튬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이제 성분표거든요. 수산화 리튬 보면. 그래서 황,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참 잡기 힘듭니다. 특히 황.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황을 아직 못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세하게는. 그래서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모르는 분은 생산한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업체에서 지금 생산되는 걸 쓰고 있다고 제가 업계에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도록 애를 써야지 잘 모르면서 단정적으로 말할 대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알아보겠고 혹시 또 우리 애청자님 중에 에코프로 관련 관계자들 친척분이라도 계시면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요. 저랑 소통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딴 분한테 궁금한 걸 전문가한테 질문했더니 그분이 이건 자기가 아는 영역이 아니라고 리튬에 대해서 좀 질문했더니요. 저도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제가 방송하는 중에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서 좀 보완할 거는 보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님, 영업이익률, 에코프로 이너브, 영업이익률? 글쎄요. 그건 저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을 하면요. 그런 정도가 되냐 아니고, 정말 구체적인 증거를 보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추정이죠, 추정.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제가 한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보실 때는요, 뭘 보시냐면, 이렇게 비상장사는요,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찾을 때는 아직 감사보고서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보고서가 올라왔네요. 그래서 비상장사도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 볼까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작년 재무제표를 한번 2024년 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자본금이 20억밖에 안 하는군요. 부채 1,700억에 아직은 비상장사니까 재무구조를 논할 건 아닙니다. 매출이 4,200억 났네요. 그래서 지금 미래나노텍이
미세 가공하는 미래나노텍이 올해 이 부분에서 3,500억, 3,200억 정도 하겠다. 이거 미세 가공입니다. 미세 가공. 근데 이걸 정말 3,200억을 다 이런 걸 숫자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백화점 같으면 그 매진, 그 매입하고 매출한 것 중에 마진만 매출로 가공하는데 이것도 수산화 리튬을 사와서 미세 가공만 하는데 미세 가공에 대한 이 부분만 매출로 반영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니까 매출이 커 보이죠. 수산화 리튬을 사와서 미세 가공하는 것 자체를 다 매출로 잡는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제법 많이 났네요. 요걸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재식님 고맙습니다.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정확한 걸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또 우리나라가 빨리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서 특히 소재 부분은 잘 돼가지고 뭐 우리 앞에도 겪었잖아요. 일본의 그 아베가 수출 규제 하듯이 우리가 소재가 약하니까 그런 꼴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빨리 우리나라는 좀 빠르고 정확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길게 미래를 위해서 길게 투자해야 되는 소재보다는 제품 쪽으로 좀 중심이 돼 있는데요. 빨리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2차 전지 분위기는요. 네, 오늘 2차 전지 역시 2차 전지가 테슬라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는 거고 오늘은 LG 화학이 좀 돋보이고요. 포스코 퓨처 M 양극재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분리막 세퍼레이터 이쪽이 득을 본다는 거고요. 다음에 오늘 동박도 좀 움직이는데요. 어제는 점체율이 약된 동박도 좀 움직입니다.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공장을 안 지어도 된다. 이게 호재는 아닙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에 그렇게 지금 LG하고요. GM은 LG와 GM이죠. 미국의 아예 포스코 케미칼이군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죠. 포스코 퓨처엠과 GM은 아예 미국에 양극 활물질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양극재 업체들도. 양극 활물질 업체들도요. 그 다음에 어제 좀 폐배터리 강세더니 오늘 폐배터리 약하고요. 하드히드로 리튬, 요바니튬 이렇게 소재 회사들 가공 회사들은 조금 주춤하네요. 미래나노텍. 그다음에 엔캠 같은 전해액. 그래서 전해액과 분리막 이쪽은 다 컴포넌트로 규정됐잖아요. 요거는 같은 처지다. 전해액도 계속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후성 요건 전해질이죠. 전해질. 리튬 솔트. 미국식 표현은 어제 RA 표현에 의하면 일렉트로라이트 솔트 전해질이죠. 이제 구별하십시오. 저는 그동안 이걸 분명히 구별해 드렸고 근데 엊그제 기사들 봐도 기자들도 전해과 전해질을 혼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구분한 이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극재로 오늘은 JO, CNT 만드는 회사 JO가 돋보이네요. 그래서 지금의 2차 전지 흐름은 분리막 전해액 거기다 묻어서 전해질까지 어쨌거나 컴포넌트 쪽하고 오늘은 동박 어제 빠진 동박 다음에 소재는 아마 IRA고 뭐고 그냥 기본적으로 아주 절실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JO 이렇게 좀 움직이는 종목별로 뒷방님 이녹스 어제 제가 설명드려가지고 영상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들어가시면 제가 장중 핫종목 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기는 좀 그 시기 하고요. 한 4번 정도 들으시면 됩니다. 뒷방님 한번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한태민 경제TV 유튜브 들어가서 보시면 별도로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종목들 움직이니까 그동안 몇 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지금 오늘 많이 오르니까 다시 한번 엔캠이 지금 올라가군요. 엔캠을 해드릴까요? 엔캠이 지금 오늘 아침에 움직이고 있는데
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장중 핫 종목입니다. 엔캠 348370이네요. 여러분들 이제 카페 들어와가지고요. 들어오셔가지고 네. 들어오셔서 348370 이렇게 치시면 엔캠 나옵니다. 엔캠을 예전에 저는 이회사 별로 안 좋아했어요. 별로 안 좋아했는데 조금 시각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조금 IRA 세부 지침을 통해서.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 지금 IRA로 하면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죠. 전해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어를 자꾸 쓰는 이유는 헷갈리지 마시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SK-on에 공급 중이다. 네, 전해액은 뭐냐?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는 리튬 솔트,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지금 일렉트로라이트 솔트가 되겠죠. 전해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용매, 첨가제, 이걸 다 이걸 물리적으로 섞는 게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전해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게 부가가치 될 건 없어요. 이걸 사서 다 섞어버리면 되죠. 6분의 인산 리튬, 이거는 후성, 중국이 전해질도 중국이 세계 1위가 중국의 DFT죠. 중국이, 왜냐하면 전해질도 왜 중국이 세계 1위냐면 여기 또 탄산리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탄산리튬 소재 생산을 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전해질도 세계 1위일 수밖에 없는, 그만큼 소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배터리가 뭐 세계 1위다 떠들 일이 아닙니다. 네, 빚졸 개살구입니다. 지금 늘 말씀드렸지,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은요, 네,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 심지어는 막 60%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곰이고요. 여기가 왕서방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곰입니다. 곰. 우리나라 양극 활물질 영업이익률 5%, 6%, 뭐 기술력이 세계 최고니 어쩌네 떠들고 앉았지만, 네, 영업이익률 5%, 6%면 우리가 그걸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소재를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전해질도 중국이 1등입니다. 이런 거 사와서 섞는 게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엔캠 같은 회사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리튬 솔트를 생산하든지 아니면 첨가제를 생산하든지 뭐 이런 걸 생산해야, 뭐 솔벤트는 뭐 할 거 없고요. 이거는 사오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해야 좀 부가가치가,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지금까지는. 작년 하반기 때 이 앞 단계는요, 그 6분화 인산 리튬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면 이꼴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한데 작년 상반기부터 가격이 떨어지니까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다시 났습니다. 세계 4위 전액인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세계 4위인데 1위가 중국에, 이게 천재라고 티안치. 네. 세계 1, 2, 3위가 다 중국 업체예요. 근데 중국 업체인데 이번에 IRA를 통해서 중국 업체는 안 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엔캠밖에 없네?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반사익이란 반사익이고 수혜라면 수혜를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을 급격히 확대하고 있어요. 이 회사가. 당연하죠. 뭐 지금 LG하고 SK-on이 지금 엄청 배터리를 북미에 정설하니까 여기 공급하려면 이 물을 전해액을 싣고 배를 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공장을 지었죠.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가 안 좋게 본 거는 상장하자마자 조달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자금 조달을 이렇게 해줬기니까 이 집은 뭐 맨날 주식 연계 채권만 발행해 돈만 빨아들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물론 이렇게 정세를 하려니까 돈은 들겠죠. 다음에 타법인 출자도 중국에 많이 했어요. 중국에. 요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결국 중국과 가깝다는 거죠. DFT 같은 경우는 세계 1위라고 그랬잖아요. 전해 진로는요. 이게 세계 1위인데 그래서 중국과 가까워서 뭔가 중국 업체들도 지금 막 깝깝하지 않겠습니까? 이 IRA 때문에 뭔가 방법은 강구해야 되겠는데 뭐가 강구가 될까? 뭔가 한국과 협력해서
어떻게 우회적으로라도 어떻게 해볼까 그런 궁리를 많이 해요. 앞으로 이런 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 중국과 가까워서 이게 엔캠과 결합을 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매우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조합 오정강 대표가 지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죠. 이런 것도 좀 오정강 대표의 그 좀 근로 의욕을 쓰러뜨릴 만한 요인이 있죠. 이런 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주식 연계 채권이 많습니다. 지금 이미 2만 요쪽 28,500원짜리는 이미 다 그다음에 78,000원짜리 BW도 물론 전환가액이 높아서 이거 주식으로 전환되면 왔다겠죠. 주식으로 전환돼봐야 주식수는 많지 않고 네, 재무제표에서는 엄청 좋아질 건데 어쨌거나 잠재 물량이 있고요. 상한전환 우선주까지 상한전환 우선주도 이제 주식 전환이 가능할 시기가 다가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가 정리를 하기를 엔캠은 어쨌거나 우리 새아버지 짐쇠주로 제가 투자 의견을 바꿨는데요. 중국 업체들이 불가능하게 됐으니까 반사이익 환경인데 그 속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제가 오정강 대표 같으면 전에 질이나 첨가제나 뭔가 이쪽까지 해서 할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발표된 게 없어서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일을 벌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어쨌거나 경쟁자들을 미국이 고맙게도 제껴주니까 고맙죠. 안 그러면 중국 업체랑 경쟁하는 게 참 쉽지. 우리가 소재가 없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싸움인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가볍게 제껴주니까 고맙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